노후에 말로 인생을 망치지 않는 법.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데 왜 사람 관계는 이렇게 힘들까?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큰 피해 준 적도 없고 나름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마음에 남는 건 사람 때문에 생긴 서운함. 사람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입니다. 그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굳이 그 말을 들었을까? 말 한마디만 달랐어도 관계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벼슬의 자리에서도 유배의 바닥에서도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건 권력도 가난도 아닌 말과 인간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법보다 자기 입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말했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보다 사람 사이를 지키는 말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 증명할 나이를 지났습니다. 말로 설득하기보다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5가지 말의 가르침은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남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한번 돌아보라는 제안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라디오 듣듯이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수가 된다. 살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돈 때문에 생긴 상처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원한은 칼이나 주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먼저 나온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농담이었다. 순간 욱해서 그랬다. 하지만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은 모양으로 기억됩니다. 한 번 상처가 된 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끝날 수 있지만 이 나이의 말은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고 낙인이 됩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에 박혀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남기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이 수십 년 우정을 단숨에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서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하지 말걸. 정약용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대부분 영원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를 눌러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로 이긴 관계는 반드시 마음으로 패배합니다. 그날은 이긴 것 같아도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마음보다 내 감정을 먼저 쏟아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휘두르는 사람은 배인 줄도 모르지만 맞은 사람은 평생 그 흉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른의 말은 더 무섭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원래 그렇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했어? 이런 말들은 충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가능성을 미리 잘라내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바로잡고 싶을수록 말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방어하게 되고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처 주지 않는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을 삼켰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참았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평생의 원수를 평생의 인연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말이 있다면 그 말 하나를 삼킨 것만으로도 이미 지혜로운 하루를 사신 겁니다. 말 한마디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말로 이기지 않고 말로 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 말이 줄어든다는 건 할 말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무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능력 있어 보였고 침묵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요. 불필요한 설명, 지나친 변명, 상대를 이기려는 말은 대부분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얕아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화가 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바로 반박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 입부터 닫으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생각은 깊어지고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침묵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말을 아낀 사람이 관계를 지켜왔고 침묵할 줄 알았던 사람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말하지 않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흥분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 남의 험담이 오갈 때 말을 보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많은 말을 한 것입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듭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공간,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말로 가득 찬 자리는 언제나 다툼이 생기지만 침묵이 있는 자리는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느낍니다. 정약용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되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묵 속에도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삼켰다면 그건 참은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입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경험이 쌓인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가장
지혜로운 말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잠깐 마음에 걸릴 뿐이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오래 남아 마음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미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우리 사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큰 상처를 만듭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솔직해지지만 그 솔직함이 항상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는 참는 말도 집안에서는 쉽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편해질수록 말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내가 너를 아니까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를 한 모습으로 굳혀버리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을 대할수록 말을 더 공손히 하라고 했습니다. 존댓말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고 배우자의 말은 서로의 자존심에 오래 머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뒤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말로도 대신 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만큼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인연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고 소중합니다. 그 인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을 덜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에게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풀기 위한 말인지, 그 한 번의 망설임이 관계를 살릴 수도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아껴야 할 말이 있고 가까운 사이라서 삼켜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깊이는 얼마나 솔직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조심했느냐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낮추고 마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어른이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듣는 사람이 편해야 좋은 말이다. 우리는 종종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 옳았는지와 말이 좋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말은 정답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잇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아프다면 그 말은 이미 좋은 말을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 괜히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는 조언이라고 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비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정약용은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상대가 얼마나 편안한지를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경험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자기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귀로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귀에 먼저 닿지 않고 마음에 먼저 닿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언하는 입장이 됩니다. 경험도 많고 겪은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험이 많을수록 말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의 높낮이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듣는 사람이 편한 말은 상대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봅니다. 정약용은 충고는 상대가 준비됐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때는 그저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정약용은 말을 통해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편해야 말은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그 힘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지켜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말인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편한 말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의 가장 큰 힘입니다. 5번째 이야기. 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결국 말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모습이나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 그의 그릇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많은 말, 험담이 잦은 말, 늘 남을 탓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단정한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필요할 때만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과 함께 견뎌왔는지를 말해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흘러나온 흔적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공평한 것만 보고 사람이 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람의 허물만 발견합니다. 그 말들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말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런 어른이다 라는 기준이 됩니다. 정약용은 어른의 말은 가르침이 되기 전에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평소의 말이 거칠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을 닦는 것이 곧 사람됨을 닦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지만 결국 사람은 그 말에 맞는 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말은 자기를 포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결정하는 흔적입니다. 손주가 기억하는 말, 자식이 떠올리는 말, 이웃이 떠올리는 말은 결국 우리가 평생 써온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은 쌓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평생의 말이 마지막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옳은 말을 하기보다 작게라도 따뜻한 말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로 인해 느낀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말로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로 남을지 상처로 남을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사람의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낮은 말, 조금 더 천천한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게 될 테니까요. 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이 전한 말과 인간관계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일 수 있다는 것,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듣는 사람이 편해야 좋은 말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 말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새로운 교훈이기보다는 이미 마음 한편에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마음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남긴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남긴 온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때 말이 참 따뜻했던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사람, 그렇게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잘 살아온 인생 아닐까요? 오늘 이후로 말 한마디를 하기 전 잠시 멈춰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말이 나를 드러내는 말인지 아니면 관계를 지키는 말인지 그 짧은 멈춤이 남은 인생의 말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의 말은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